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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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역사인문 아카데미 이번 강의는 전통놀이 공개 강좌입니다. 2022년, 2023년 해서 전통놀이 공개 강좌가 총 3차까지 있었고요. 이제 다시 재결해서 이제 4차 공개 강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차 공개 강좌는 이제 주로 이제 문화 콘텐츠, 스토리텔링을 중심으로 하는데 첫 번째 13회는 과학으로 읽는 전통놀이가 되겠습니다. 예. 자, 이 전통놀이 이렇게 지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봤고요. 이것은 투호입니다. 그러니까 궁궐에서 왕이나 귀족들이 주로 했던 아주 고급스러운 투호 모양을 일부러 여기다 놨고요. 오늘 이제 이 전통놀이 공개 강좌 4차 전통놀이 공개 강좌고요. 13강, 14강, 15강, 16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3강은 과학으로 읽는 전통놀이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차 전통놀이 공개 강좌는 1강, 2강, 3강, 4강 이렇게 되어 있고요. 순서만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차 전통놀이는 저포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저포의 역사라든지 문헌이라든지, 자, 그리고 3차는 이렇게 전통놀이의 역사와 종료, 인문학, 전통놀이에 관련된 책, 단행본, 그 다음에 문학 콘텐츠를 주로 소개를 했고, 이번이 제4차 공개 강좌가 되겠습니다. 과학으로 읽는다는 것은 전통놀이 속에는 다양한 여러 가지 과학놀이가 있는데, 우리가 마당이나 이런 데서 노는 것들은 주로 물리적인 과학이 들어가 있다라면, 판에서 하는 판놀이는 주로 수학과 관련된 놀이들이 꽤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이게 이제 하나의 이것도 경연이고 이렇게 겨루는 놀이라면 당연히 이기는 걸 목적으로 할 수밖에 없죠. 즐겁게 노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또 승리하면서 동기부여라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돈을 놓고 하면 노름이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설거지를 놓는다든가 가족끼리, 아니면 뭐 물건 사러 슈퍼마켓을 갈 때 이걸로 하면 좀 재미가 좀 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윷놀이인데, 윷놀이는 윷이 4개이기 때문에 당연히 윷 사이는 5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등과 배가 나오는 것은 요새 확률이 낮으니까 윷과 뭐라 그래서 2번 던질 수 있는 이런 특권을 주는데, 경우의 수를 본다라면 사실 여기 나오겠지만 윷과 모는 16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6%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100번 던지면 6번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확률이 제일 낮은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개가 젖혀지고 2개가 있는 개는 어떠냐? 여기 보면 개는 37.5%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개에 있을 때는 내가 빨리 잡을 수도 있는 거고, 내가 개 말에 있다면 상대방이 나를 빨리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개는 무조건 피하는 게 좋다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도와 걸은 확률이 같습니다. 그냥 엎어지는 이유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걸은 16분의 4. 그래서 25%, 4분의 1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도도 4분의 1. 그러니까 하여튼 윷놀이가 개판이 되려면 개에다 놓으면 돼요. 그럼 개판 되는 겁니다. 정확한 확률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윷놀이가 만약에 도박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것은 확률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모와 윷의 다음에 개가 있는 것은 피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상대방이 윷이 나왔을 때 6자리 뒤로 가 있으면 내가 잡힐 확률이 높은 거죠. 그 다음에 7번째 있으면 모와 개가 나왔을 때, 모가 나오고 한번 이제 그건 이제 우리가 이제 담아둔다고 하거든요. 윷 사이를 넣지 않고 담아뒀다가 거리 나오면 잡히는 거죠. 개가 나오면 잡히고. 근데 거리 나올 확률보다는 개가 나올 확률이 많기 때문에 6칸이나 7칸 피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2칸은 피하는 건 당연하고, 2칸 피하는 건 당연하지만 윷과 모가 나왔을 때 제투가 있기 때문에, 다시 던지기 때문에 6번째와 7번째 피하는 거죠. 그러니까 4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 까지는 놔도 되는데 6번째, 7번째, 특히 개는 안 된다는 거죠. 확률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윷놀이가 아주 전형적인 확률 놀이이고요. 제가 이제 우리 이 미래학교 또는 한국전통놀이학교에서 이 전통놀이 소개할 때 가능하면 외래어를 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게임보다는 뭐 놀이라든지 경연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윷놀이는 확률 놀이이다. 이것도 습관입니다. 확률 게임이라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확률 놀이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가장 대표적인 확률은 저포입니다. 저포는 원래 5개의 윷사위를 던지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6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어떤 도박이라는 형태로 이렇게 발전하다 보니까 경우의 수를 넓히기 위해서 등에다가 이 독이라고 하는 두 개 송아지 독자를 쓰고 배면에는 꽝치자를 줌으로써 경우의 수가 10개, 경우의 수가 10개인데 나오는 그 윷사위는 2개를 더 빼서 12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확률을 논다면 현재 제일 등이 나오는 노와 배가 나오는 배가 나오는 백은 확률이 32분의 1입니다. 곧 확률이 뭐냐? 6.25%입니다. 6.25%. 이것은 우리가 윷을 던질 때 확률과 같은 거죠. 윷과 뭐가 나올 확률은. 그런데 문제는 궐입니다. 궐은 두 종류가 있는데 이 두 종류 가운데 2개의 흙과 3개의 백이 있는 요 형태의 죄송합니다. 흙과 독과 치와 백백이 있는 이런 형태의 윷사위는 확률이 32분의 6.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면 18.75입니다. 나올 확률이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이 오목경을 번역을 하면서 실수를 하나를 해서 아마 지금까지 잘못 알려진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상대말, 경마라고 하거든요. 또는 타마 또는 경마란 말인데 상대방의 말을 잡는다. 그러니까 그것도 죽인다는 말을 가능한 쓰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네 말 죽인다. 근데 우리는 말을 친다, 말을 때린다 또는 말을 잡는다 정도가 가장 좋은 말 같아요. 그래서 말을 잡는 경마라고 하거든요. 말을 친다, 경마. 근데 경마는 왕차만 있다고 이렇게 잘못 해석을 해서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 윷사위도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단, 중단, 상단이 있으면 제일 하단을 지나서 중단부터는 잡을 수 있다고 했을 때는 이 숫자, 요 지금 여기 나오는 궐을 피하는 게 좋다는 거죠. 6자리 수가. 왜? 날 확률이 제일 높으니까. 18.75%. 나머지는 확률이 점점 줄어들죠. 그러니까 요 지금 현재 요 효와 궐이 가장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요 자리, 그러니까 말의 저기 죽대의 칸수가 2칸짜리와 3칸짜리를 피하는 게 좋은 거죠. 날 확률이 높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을 잡을 때는 2칸과 3칸 쓰면 잡을 확률이 높으니까 딱 됐고, 내가 안 잡히려면 빨리 3칸 이상으로 가야 있는 거죠. 4칸이요. 그러면 확률이 거의 없다는 거죠. 왜냐면 요 4칸은 확률이 뭐 비슷비슷하네요. 뭐 32분의 1에 제곱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경우의 수를 따진다면 확률이니까 이것도 확률이니까 아무래도 궐이 제일 잡힐 확률이 높고 그 다음에 노와 백은 제일 확률이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이게 이제 확률 놀이고요. 자, 세 번째는 이제 연날리기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이제 바깥에 나가서 연날리기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조만간 지역 단체에서 지역민을 중심으로 하는 연날리기 대회가 분명히 할 겁니다. 왜냐면 서울에 예전에는 막 전봇대가 많다 보니까 전기줄에 걸리고 했는데 요새 이제 전기줄이 없어지잖아요. 다 지하로 가고 광통신으로 가고 다 무선통신으로 가니까 이제 시골에 가면요 전봇대가 없어요. 다시. 예전에 전봇대 하면 그냥 그러니까 제비들이 요새 앉을 자리가 없어. 새가 와서 참. 그래서 참새들 참 피곤할 건데 이제. 그래서 연날리기를 하면 그래도 연날리기 하기 전에 연날리기가 이러이러한 과학 원리가 있다. 그래서 주로 바깥에 노는 것들은 주로 물리적인 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날리기는 4개의 힘이 들어옵니다. 4개의 힘. 4개의 힘. 자, 그게 뭐냐면 이렇게 잡아 끄는 힘. 잡아 끄는 힘은 추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줄이 있으니까 연줄을 잡아 끌면 추력이 생깁니다. 근데 추력이 생기니까 바람이 부르니까 당연히 바깥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내가 추력이 있으니까 그
연의 앞면이 바람을 자꾸 맞으려 하니까 그게 항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추력과 항력이 생기는 거죠. 추력, 항력. 그런데 지구에서는 끌어당기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연이 떨어지잖아요. 힘이 없으면. 그러니까 추력과 항력이 약하면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추력과 항력이 커지면 뭐가 되냐? 양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양력이 생기죠. 쭉 올라가죠. 근데 바람이 안 불면 당연히 항력이 약해지니까 중력이 커지는 거죠. 잡아 끌고. 그래서 네 개의 힘이 균형 있게 가면서 올라가는 거. 이게 바로 다른 말은 베르누이 법칙이라고 하죠. 요새 화장실 같은데 물 이런 것들이 다 그 원리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연날리기는 다음에 기밀신 할 때 간단하게 역사는 소개하고, 이 연날리기에도 우리가 흔히 하는 물리적 힘 4개가 있다. 이 항력과 추력을 이용해서 하는 놀이 중에 하나가 수상스키 같은 게 대표적으로 속도가 있고 그 물의 장력에 이 스키 스키 바닥 그것이 부르면서 이 끌어당기는 힘 때문에 여기 항력이 생기는 거죠. 항력이. 그리고 끌어당기니까 당연히 양력이 생기고 그래서 물에 뜨는 거죠. 근데 그 보트가 속도를 줄이면 둥둥 빠지게 되는 거죠. 물에 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원리들, 그래서 추력과 항력과 중력과 양력이 결합돼서 힘을 세게 당기면 항력과 추력이 생기고 양력이 커진다. 그러면 중력을 이겨낸다. 이것이 바로 연날리기에 나오는 물리적인 힘이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냥 양력만 생각하는데, 비행기가 뜨는 양력만 생각하는데, 비행기가 뜨는 것은 바로 작용과 반작용의 힘이거든요. 가솔린에서 쏟아지는 작용과 반작용 힘으로 양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똑같은 추력과 항력 아니에요? 작용과 반작용이라는 게? 비행기는 그 잡아 끄는 힘이 없어요. 우리가 줄을 가지고 끄는 게 아니라서 그 추력이 없습니다. 이 가솔린 제일 빼는 그 반작용 힘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예. 가는데 양력이 생긴다고, 양력이 생기기 때문에 뜨는 거 아니에요? 추력 때문에 양력이 생기는 겁니다. 추력 때문에. 추력 때문에 양력이 생긴다. 그래서 비행기는 이 날개를 이렇게 접지 않으면 뜨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아를 올려서 이렇게 가지고 양력을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이 연날리기는 이 추력으로 양력을 지탱하는 거고, 약간은 다르지만 그래도 뭐 원리는 비슷합니다. 뭐 비행기가 뜨는 원리와. 그래서 적어도 연날리기는 이러한 4개의 힘 가운데 양력을 키워서 나중에 이 양력 배합을 잘하면 90도에서 105도에서 10도까지도 뜬다. 대단하죠. 저는 실제 봤어요. 방패연을 하는데 정확하게 90도에서 뒤로 꺾이더라고요. 야, 이게 105도에서 110도까지 꺾인답니다. 대단한 거 아니야? 우리나라도 세계 연날리기 대회를 나가는데 중국한테 집니다. 왜냐면 연날리기는 이 각도도 있지만 얼마나 많은 년을 한 번에 동시에 띄우느냐 뭐 이런 거. 막 걔들은 막 용년 있죠. 저는 뭐 장관이더라고요. 특히 나비연 같은 거 있죠. 나비 하나가 아니라 그래서 한 4, 50개를 띄우더라고요. 야, 이것들이 다 그런 바람을, 그러니까 연을 잘 띄우려면 바람골을 잘 잡아야 된다는 거죠. 바람골을.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어렸을 때 그걸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하면 뒤에서 연날리기가 연날려도 연이 안 뜨는 거죠. 바람이 안 오니까. 그런데 바람골을 알게 되면 정확하게 갔으면 바람골 때문에 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리를 알게 되면 바람의 원리도 알게 되는, 이게 바로 연날리기의 물리적 힘이다. 자, 이렇게 있고요. 팽이치기입니다. 이 팽이치기도 대단한 힘이 있는데요. 크게 한 3개 정도 힘이 들어갑니다. 왜냐면 여기는 이제 이렇게 팽이를 딱 돌려서 치게 되면 힘이 가해지니까 회전이 되죠. 힘이 가해질수록 회전 속도가 더 빨라지거든요. 빨라지게 되면 뭐가 생기냐면, 모든 물체는 멈췄을 때는 멈추려고 하는 성질, 그 다음에 움직이면 움직이려고 하는 힘이 있어요. 관성이라고 하죠. 주로 우리가 버스 탈 때 그걸 많이 느끼죠. 급정차 할 때 그 관성의 법칙을. 자, 그런데 팽이는 이렇게 채를 쳐서 힘을 가하게 되면 회전력이 커질수록 관성의 힘이 커지죠. 자, 그러면서 관성의 힘이 커지면서 바깥으로 나가려는 힘과 안으로 모이는 힘, 회전력에는 뭐가 생기냐면 부심력과, 그러니까 이렇게 밀폐되지 않은 공간에서는 이 부심력이 커지면 물체가 안으로 빨려 들어가고요. 원심력이 커지면 물체가 밖으로 튀어나가죠. 근데 이렇게 고정된 것들은 이 바깥으로 나가는 힘이 없잖아요. 팽이가 이렇게
원심력다 나가지를 못하니까 돌아가는. 예, 돌아가면서 회전력 속에 포함되니까. 그래서 원심력과 구심력이 같아질 때 뭐가 쓰냐? 팽이가 탁 서버려요. 그래서 이걸 뭐라 하죠? 동선다고 하죠. 예, 요 순간. 그러다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자체가 이제 세차 운동을 일으키는 거죠, 가운데. 그래서 팽이를 빨리 잘 돌리게 하려면 이렇게 하면 요게 중심을 잡아주는 거죠. 세차. 이렇게. 근데 요게 없으면 요것은 아마 빠르게 넘어질 거예요. 빠르게. 예, 그래서 이런 팽이는 바로 세차 운동이 여기에 결합됐다는 거죠. 그래서 오래 갈 수가 있습니다. 힘의 원리죠. 그래서 회전력과 관석과 세차 운동이고, 이 회전력 속에는 원심력과 구심력이 같이 있다. 이렇게. 근데 팽이가 아닌 다른 물건을 할 때, 특히 이제 팔맷돌 같은 거. 팔맷돌은 내 손이 구심력을 잡아주고 밖으로 나가는 힘이 원심력이죠. 그때 이걸 탁 놓으면 팔맷돌은 날아가는 거죠. 근데 이것은 이게 가운데 이게 중심을 잡아주기 때문에 이게 밖으로 날아가지는 않죠. 원심력이 커져도. 그래서 이 원심력이 커지면 점점 안으로 모이거든요. 왜냐면 구심력이 가운데로 오니까. 그래서 이 힘을 가할수록 빨리 동을 쓴다는 거죠. 그리고 힘을 놓으면 탁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는 많은 전통놀이도 이러한 과학 원리 이런 것들을 굳이 뭐 이렇게 몰라도 팽이를 치겠지만, 그래도 아이들한테 이러이러한 과학 원리들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현실 속에 살 때 그런 과학 원리를 인지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과학적 원리에 따라서 살고 있다는 거. 그래서 뭐 도자기를 만들면 할 때 사람들이 그걸 알기 때문에 회전판을 만들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것들이 우리가 전통놀이에서 보는 과학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 13강 하나 또 있네. 쌍욕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데요. 쌍욕은 두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말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주사위 두 개가 결합해서 만드는 숫자가 있을 겁니다. 숫자. 그러면 내가 상대방을 잡을 때와 내가 상대방을 잡힐 때 어떤 자리에 있을 때 잡히는지 또는 잡을 수 있는지 이 숫자의 조합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빨간 거 된다는 것은 뭐냐면 1의 숫자.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 바로 앞쪽에 있으면 잡힐 확률이 무지 낮다는 겁니다. 왜냐면 1이 나올 확률은 두 개 경우의 수가 두 개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경우의 수 가장 많은 게 뭐냐? 6입니다. 왜냐면 주사위 두 개가 만나서 쌍육으로, 그러니까 주사위 두 개가 있는 요거 주사위 두 개가 있는 거 위에 1 플러스 1 더하기 5, 2 더하기 4, 3 더하기 4 해가지고 경우의 수가 많아요. 경우의 수가 7도 경우의 수가 8까지. 근데 이제 9부터는 경우의 수 적습니다. 왜냐면 이제 두 개가 이렇게 만나서 6과 3, 4 이렇게 하면 10, 11, 12로 갈수록 점점 경우의 수가 낮아져요. 그래서 12가 되면 경우의 수는 6, 쌍육이 두 개가 나오면 나올 수가 있어요. 11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11과 12, 1은 잡히지 않을 확률이 아주 높은 것들이죠. 그리고 내가 가장 많이 잡을 수 있거나 잡힐 수 있는 것은 4칸이나 5칸, 6칸 정도 있을 때 가장 많이 잡힐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수의 조합입니다. 쌍육을 통해서. 그러니까 쌍육을 잘하는 사람들은 벌써 상대방의 말에 놓는 걸 보고 내 말이 안 잡힐 수 있도록 잘 배치하는 거죠. 왜냐면 쌍으로 가지 않는 한 단기만은 다 잡히게 되잖아요. 단기만은. 그렇게 하면 단기만을 어디다 놓을지 계산해서 상대방 말에 잡히지 않는 경우의 수가 가장 낮은 쪽에다가 놓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쌍육도 두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말이 움직이는 놀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숫자 개념에 밝은. 그런데 재밌는 것은 수학을 잘한다 그래서 이걸 잘하지 않더라 이거죠. 수학하는 사람이 딱 머리가 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쌍육도 이러한 수의 조합을 통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PC 게임이나 이 스마트 게임을 만들 때 이런 수리 확률을 넣으면 만들 때 훨씬 더. 왜냐면 이 숫자는 잘 안 나오니까 이거 좀 몇 개를 더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나오게 하고, 이것은 경우의 수가 적기 때문에 좀 낮게 하고 많이 나오니까 그러면 적절하게 수의 조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러한 그 놀이를 통해서 이런 과학적 원리가 있다는 것 정도만 인지해도 좋은 전통놀이 지도 사법이 되지 않을까. 전통놀이를 지도하신 분들은 어떤 학교에 가서 교감 선생님이나 또는 선생님들하고 얘기할 때
우리 전통놀이에는 이러이러한 과학적 원리가 있으면 훨씬 더 신뢰도 높고 그리고 호응도도 높다. 이렇게 그런 의미에서 과학으로 읽는 전통놀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 13차 과학으로 읽는 전통놀이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